10월의 마지막 주, 서울 외곽 청담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앞에서 김서연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38세, 간병인 경력 12년.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구겨진 채용 공고지가 들려 있었죠. 월급 800만 원. 이런 고액은 처음이네.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간병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까다로운 환자라는 뜻이기도 했죠. 지난 6개월 동안 3군데 집에서 연달아 쫓겨난 그녀로서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저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유럽식 건물이었죠. 정원만 해도 일반 아파트 2채는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월세 원룸과 비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김서연입니다. 오늘 첫 출근. 잠시만요. 현관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마치 호텔 매니저 같았어요. 최영숙입니다. 이 집의 가정부이자 여러 업무를 관리하고 있죠. 김 간병인이시군요. 최 여사의 눈빛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주인 어른께서 당신을 특별히 원하셨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많았는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저택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만 해도 수억 원은 좋게 해 보였습니다. 여기 규칙이 있어요. 최 여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첫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묻지 마세요. 둘째, 이 집의 다른 가족들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하세요. 셋째, 잠시 망설이던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의 일은 밖으로 한마디도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도 있지만 정말로 조심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궁전의 그것 같았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난간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방입니다. 최 여사가 무거운 나무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님, 간병인이 왔습니다. 안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이 남아돌았죠. 그리고 그 침대에 한기준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회장님, 간병인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한 회장의 눈에 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서연입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을 세세하게 훑어봤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몇 살이지? 38입니다. 가족은 있나?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요양원에.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간 거였어요. 서연이 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죠. 한 회장이 격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다가가 등을 두드려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한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침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방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간병인이 왔군요.
여성은 서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미입니다. 회장님의 큰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정미의 질문에는 은근한 견제가 담겨 있었어요. 12년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50대 이상의 경험 많은 분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정미가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분으로 괜찮으신가요? 내가 결정한 일이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나가. 지금 당장. 정미가 나간 후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미 이 집안의 복잡한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복잡해. 하지만 너는 그냥 내 일만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이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 회장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녁이 되어 서연은 최 여사와 함께 회장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은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어요. 모든 조리기구가 최신형이었고 식재료들도 평소 서연이 접해보지 못한 고급품들이었습니다. 김간병인. 최 여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엇을요? 이 집은 평범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당신을 특별히 원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며느님들의 반응도 그렇고. 최 여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많아요. 그리고 그 비밀들이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연은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한 회장의 그 눈빛, 정미의 경계심, 그리고 최 여사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승우입니다. 회장님의 장남이죠. 남성은 서연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인가요? 네. 젊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젊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승우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시겠죠? 네. 요즘 많거든요. 돈 많은 노인분들 곁에 접근해서 뭔가 노리는 사람들이.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길 바라죠. 왜냐하면 승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그 순간 위층에서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올라와.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승우와 최 여사 그리고 정미까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렴. 한 회장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말이죠.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 저택에서의 첫날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한기준 회장의 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방의 규모도 놀라웠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남자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7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장님, 간병인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12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무관심했던 시선이 점점 놀람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대할 때의 위험 있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김서연입니다, 회장님. 서연. 서연이라고?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몇 살이지? 38입니다. 38. 회장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새로운 간병인을 만나면 자신의 증상이나 필요한 도움에 대해 말하기 마련인데 이 회장은 오직 자신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네, 계십니다. 요양원에서. 이름은? 죄송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대답해.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호령해온 사람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김영희입니다. 김영희.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 부유한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고 이렇게 격해하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고 답답했어요.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와서 앉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서 앉았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치 얼굴의 모든 선을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죠. 너, 아버지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지? 또다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5살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5살에. 회장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 너를 키웠다는 얘기구나. 네. 어머니가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요. 서연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청소, 식당 일, 공장 야간 근무. 몸이 성치 않으신데도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회장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처음 만난 환자가 자신 앞에서 우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옛날 생각이요? 오래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영이라는 이름이었지.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라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버렸지. 회장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 사랑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배 속에.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을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가까이 와봐.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이 손도 그 사람과 닮았어.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회장이 서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놀랐어.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자신을 찾지 않았던 걸까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거야.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회장의 눈빛이 결의에 찼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집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 알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왜요? 돈 때문이야. 이 집안의 모든 게 돈 때문이거든.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조 원이야.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물려받을지에 대해서 이 집 사람들은 매일 싸우고 있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조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내게 다른 자식이 있다면? 회장의 질문에 서연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서 회장님을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고마워. 회장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38년 만에 내 딸을 다시 만났구나. 딸이라니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서연아.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을.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정민아 승우에게는 절대로.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동안 어머니와 자신이 겪은 고생은 뭐였을까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예요? 찾고 있었어. 계속 찾고 있었어.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이사를 다녀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몇 년 동안. 그럼 저희가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회장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8년간 떨어져 있던 부녀의 첫 만남은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조심스럽게 진실을 밝혀나가자. 회장이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못다 해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거대한 재벌 가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일까요? 아버지.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불러보고 싶었던 그 한 단어였어요. 한기준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8년 만에 들어보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한기준 회장과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서연은 며칠 동안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의 딸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은 무엇이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다른 가족들이었어요. 특히 큰며느리 이정민은 서연을 보는 시선이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김간병인. 셋째 날 아침 정미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브랜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네, 부인. 서연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앉으세요. 정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앉자 정미는 그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마치 하인을 대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이상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특별히 원했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간병인이 이 집을 거쳐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정미가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이 당신만 보면 이상하게 감정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정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간병인일 뿐인데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요? 정말로? 정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아버님이 당신 이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애절한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미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세요? 정미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어요. 이 집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아버님의 곁은 더더욱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면서 한승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장남인 그는 30대 후반의 수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표정은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승우야. 잘 됐네. 너도 이 간병인과 얘기 좀 해봐. 승우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김서연 씨 맞죠? 네. 나이가 꽤 젊으시네요. 간병인치고는. 승우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평범하지 않고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우연이라 치기엔 너무 수상합니다. 승우가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곁에 붙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으시는 건 아니겠죠? 꿍꿍이라니요? 유산이라도 노리시나요? 승우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승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 많은 노인 곁에 접근해서 온갖 가머니설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젊고 예쁜 여자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죠.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2년 동안 성실하게 간병인으로 일해온 자신을 이렇게 모독하다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승우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해요. 아버지와 필요 이상으로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간병인으로서의 일만 하시고요.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당신에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승우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딸이라든지. 승우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직은 안 하셨죠. 하지만 언젠가는 하실 거예요. 승우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버지의 첫사랑을 너무 닮았거든요. 정미가 놀라며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 얘기. 그건 김영희라는 이름의 여자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 딸이었죠. 승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공을 위해 그 여자를 버렸어요. 더 좋은 조건의 여자,
즉, 우리 할머니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정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대요.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정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그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요. 승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 여자와 똑같은 이름의 어머니를 둔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말이에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간단해요.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당신이 정말로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도 이 집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돈 때문이에요. 정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수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어요. 저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승우가 비웃었습니다.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유산만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히 우리한테 그런 말을. 정미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회장님이 편찮으신데도 유산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승우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럼 왜 회장님이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두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셨죠? 그게 돈 때문일까요? 그건 외로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정미와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설령 제가 정말로 회장님의 딸이라고 해도.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산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렀네. 승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서연도 맞섰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분이 제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위층에서 한기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세 사람 모두 그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보세요.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를 이겨야 해요.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기고 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회장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승우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연이 계단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38년을 기다린 가족이라면요. 정미와 승우는 서연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여자는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알고 있어. 정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서연은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집안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8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저택은 더욱 음침해졌습니다. 서연은 한 회장의 저녁약을 준비하며 마음속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정미의 차가운 시선과 장남 승우의 적대적인 태도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저택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가정부 박 여사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연 씨. 박 여사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잠깐 따라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은 박 여사를 따라 저택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서 무슨... 서연이 묻기 시작했을 때 박 여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당신은 더욱.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부른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 온 건데.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8년 전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이 집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어요. 갓 태어난 아기였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서연은 온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후 어디론가 보내졌어요. 회장님은 그 후로 몇 달간 술만 마시며 지내셨죠. 부인께서 돌아가신 직후였거든요. 박 여사는 봉투를 서연에게 건네며 계속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한 회장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에는 서연이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눈매가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서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김서연이었어요. 박 여사의 말이 서연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서쪽 해가 지는 곳에서 온 현명한 아이라는 뜻으로. 서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양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 진짜 가족을 만날 거야. 그럼 저는... 정말로... 서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딸이에요. 하지만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한 회장의 시선, 그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왜 저를 버리셨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 28년간 억눌러온 아픔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이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시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회장님의 원수 집안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원수 집안이라니. 무슨 소리세요? 회장님의 첫 번째 사업 파트너였던 분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회장님을 배신하고 회사를 말아먹으려 했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의 부인까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배신자의 딸과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서연은 자신의 출생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증오와 그리움이 뒤얽힌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당신을 멀리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박 여사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부른 건 아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왜 항상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정미 씨와 승우 씨는 이걸 알고 있는 건가요?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승우 씨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당신이 나타나면서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이제 이들이 왜 자신을 그렇게 경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라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면 상속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는.
박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사진을 다시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8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지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시면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가 좋은 쪽이 될지 나쁜 쪽이 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품에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28년간 찾아 헤맸던 진실을 이제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 회장의 방에서 야간 간병을 하며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끝의 선, 눈가의 주름까지도. 아버지.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회장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 그리움, 이해,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갈등까지.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집안의 탐욕과 비밀들과 맞서야 하는 싸움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한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박 여사가 보여준 사진과 그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딸이라니.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이정미가 화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장남 한승우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이정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장 나와보세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박 여사와의 대화를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온 진짜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이정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정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께서 잠꼬대로 당신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애절하게.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말입니다. 승우가 서연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뭔지 우리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정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회장님의 과거, 그 여자와의 관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서연은 온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8년 전 그 스캔들 말이에요. 승우가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배신자의 딸. 바로 당신 말이죠.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회장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는 박 여사에게서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정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이 당신만 보면 그렇게 흔들리시는 거죠? 왜 당신 이름을 잠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승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죠.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정미가 더욱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정말 뭐라고요? 정말 모른다고요? 그럼 당신이 여기 온 건 정말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정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며칠 만에 회장님이 이렇게 변하셨는데? 승우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세요. 아니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어깨가 아플 정도로 세게 잡힌 승우의 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회장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카리스마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승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안정을 취하셔야. 닥치라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으냐? 이정미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단지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한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내 앞에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냐? 서연은 한 회장의 눈빛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28년 만에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승우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의 정체를 정확히 아시고 계신 거죠? 28년 전 그 일을. 그래. 한 회장의 답변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미와 승우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회장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왜?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죄가 없다고요? 이정미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죄를 왜 아이가 짊어져야 하느냐? 한 회장의 목소리에 28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회장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정말로 이 여자를 이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도, 이정미도, 승우도 모두 숨을 죽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이정미가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망치려는 거예요. 망친다고? 한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이미 충분히 망쳐놨는데 더 망칠 게 뭐가 있다는 거냐? 승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주들과 이사회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한 회장이 승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 말에 승우와 이정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한 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 서연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승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28년 만에 찾은 딸과의 재회가 더 소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적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